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. 첫 번째 이야기. 무당이 되고 나서 만났던 특이한 손님들. 첫 번째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오신 손님이 계셨어요. 애가 이상해서 여기저기 무당집을 전전했는데 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더군요. 그러던 찰나 우연찮게 제 얘기를 듣고 오신 손님이었지요. 당시 저는 연처도 오래되지 않았고 신딸을 낼 생각이 아예 없었기에 애만 봐주고 돌려보낼 생각이었죠. 근데 몇 날 며칠을 찾아오시더라고요. 애를 죽게 냅둘거리 하시면서요. 결국엔 애를 일단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림을 해주겠노라 해놓고서 이것저것 일에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 중이었죠.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한 금액보다 돈을 더 불렀다는 거예요. 본인 신랑한테요. 그러면서 신랑한테 전화 오면 자기가 말한 금액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하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.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혀서 시작도 전부터 딸을 상대로 이러고 싶냐면서 제가 화를 냈더니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하면서 모르는 척 넘어가 달라고 하더라고요. 이런지 아예 거절하고 두 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 것이며 딸의 인생을 생각하라고 했죠.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전화도 오고 찾아도 왔지만 거들떠도 안 보니 이제는 오지 않죠. 가끔 그 아이가 생각도 나고 아무 탈 없이 잘 크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. 그 애의 경우는 정말 엄마라는 사람이 애 망치는 케이스죠. 좋은 쪽이던 나쁜 쪽이던요. 두 번째로는 이분도 저에게 점사를 한번 보고 가셨는데 매해 신년이 되면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당연한 듯이 올해는 어떨고 갔냐를 시작으로 벌써 몇 년째 물어보고 계시죠. 저도 야박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잠깐씩 응대를 해주는데 점점 요구사항이 커지면서 시기별로 전화를 하더라고요. 슬슬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할 무렵 한 소리 했죠.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. 몇백 몇천을 주고 구슬하신 손님들도 당신처럼은 안 한다고 했죠.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5만원씩이나 주고 점을 봤는데 당연히 평생 봐주시는 거 아니었나요? 이러는데 정말 앞에 있었으면 죽방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죠. 그냥 저도 짜증나서 난 당신의 전형 무당도 아니고 요즘 신기가 떨어져서 점사도 안 나온다 했어요. 그래도 전화 오는 건 함정이네요. 세 번째로는 이건 좀 슬픈데요. 저만 슬플 수 있어요. 37살 되신 여자 손님이 오셨어요. 신랑이 하늘의 별이 되기 전에 전화로 점사를 보신 손님이었는데 직접 오셨더라고요. 어지간하면 굿 같은 건 하라는 소리 안 하는데 진호기 굿은 꼭 할 수 있으면 하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손님한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죠. 젊은 나이에 망자가 된 것도 서러우니 생각해보라고 말이죠. 그리고 그 손님이 가시고 그날 저녁에 자려고 누웠고 곧 잠이 들었죠. 저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언니가 말하길 어제 저녁 생각나 이러더라고요. 제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갑자기 막 울더래요. 언니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다른 사람 목소리로 내 마누라가 끓여주는 차돌박이가 들어간 된장찌개가 먹고 싶고 큰딸도 보고 싶다면서 막 울더래요. 전 꿈인 줄만 알았거든요. 금전적으로 부담될까봐 손님한테 전화도 못하고 어쩌나 하고 고민하던 차에 그 손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. 울면서 신랑이 꿈에 나왔는데 차돌박이가 들어간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면서 울더래요. 큰딸 이름을 부르면서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 봐서 미안하다고. 저도 울고 손님도 울고 사실대로 얘기했죠.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. 지금은 그 손님과 언니 동생 사이네요. 네 번째로 이 손님 얘긴 좀 웃긴데요. 저는 예약이 아니면 절대 점사를 봐주질 않아요. 근데 하루는 지나가던 손님이 벨을 누르네요.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냅다 열었는데 앞에 서 계신 여자분이 너무 무섭게 생긴 데다 나 무당이라고 이렇게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문을 열었으니까 무슨 일이세요? 라고 했죠. 당연하게도 저쪽에선 전 보러 왔는데요 이러겠죠. 제가 지금 집주인 없다고 뻥쳤어요. 무서워서요. 그리고 문을 잽싸게 닫으려고 하는데 이 손님이 문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. 힘도 더럽게 세고요. 결국 집으로 들어와서 점사를 봐드렸어요. 나중에 왜 뻥쳤냐고 물어보시길래 무서웠다고 했더니 귀신 잡는 무당이 이렇게 소심해? 이러시는데 저도 창피하더라고요. 지금은 저 손님이 제 신도 중 최고의 신도죠.
5번째로 일본에서도 점사를 보러 오시는데요. 통역이 없어도 어차피 일어가 가능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. 통상적으로 쓰는 역마살이라든가 도화살이라든가 이런 걸 일어로 쓸 일들이 없다 보니 제가 모르는 거죠. 일단은 최대한 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도 손님들 가시고 나니까 저의 자만이 너무 창피스럽더라고요.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이 그 무당들이 쓰는 책이 있어요. 거기에 한문으로 적혀 있는 거죠. 얼마나 제 자신이 우습던지요. 내 자신이 이럴 진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상담해줄 자격이 과연 있는가 하면서 고민을 한 적도 있네요. 6번째로 일본 치바로 터고사를 지내러 갔어요. 거기에 4살짜리 꼬마 남자애가 있는데 유독 저를 따르는 거예요. 근데 가만 보니 이 애가 영안이 좀 트였더라고요. 애 엄마한테 물어보니 집에서 자주 귀신 보인다는 소리를 한다네요. 터고사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잡신 쳐내놓고 나니까 애는 괜찮아졌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무섭더라고요. 나도 무서운데 이 꼬마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니까 좀 뻘쭘하더라고요. 나중에 제가 토시아 기쿤 저런 거 보이면 무섭지 않아? 이랬더니 꼬마가 저한테 무섭지 않아. 이모는 무서워. 이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. 창피해서요. 나중에 한국에 있는 제 신당에도 인사차 오셨는데 꼬마애가 갈 때 신발을 신다 다시 벗더라고요. 그러더니 신당으로 들어가서 두 손을 곱게 모으고 가미사마 오네가이시마스 이러는 거예요. 신령님 잘 부탁드립니다. 라는 의미거든요. 정말 애들 눈에는 뭔가가 보이나 봐요. 2번째 이야기, 눈앞의 여자.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. 저는 원래 꿈을 많이 꾸는 편입니다. 그때까지 가위에는 눌려본 적이 없었고요. 그날 역시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었죠. 무의식 중이었지만 묘하게도 꿈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꿈속에서 저는 마치 신처럼 높은 하늘에서 온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제가 살던 동네를 보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건물만 보일 뿐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어느 여자가 어디선가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여자는 동네의 놀이터를 지나서 계속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. 저는 저 여자는 뭐지? 라는 생각에 계속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. 그런데 그 여자가 점점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. 결국 그 여자는 제가 사는 아파트 동입구에 도착하더니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집 문 앞에서 멈췄죠.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는 저희 집 현관문을 그냥 열더니 제 방 문을 열었습니다. 자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.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에 사로잡히며 눈을 떴습니다. 곧 저는 고개를 들어서 문 쪽을 봤습니다. 그런데 그곳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.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말도 못하고 그저 한동안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순간 그녀는 흐물거리며 사라졌죠. 아직까지 꿈인지 현실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공포스런 체험이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